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육아 고민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태블릿 PC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우리 아들. 처음엔 IT 신동이 났다고 물개 박수를 쳐줬지 뭐예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핸드폰 찾아 너튜브 보기, 그리고 유치원 하원 하자마자 또 너튜브 보기. 저녁 식사엔 무조건 핸드폰 없으면 식탐이 없는 아이라 안 먹어요. 키즈 카페에서도 친구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 놀지 못하고 짜증만 낸답니다. 제가 핸드폰을 실버폰, 아니 삐삐로 바꿔야 할까요? 뱃속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 더더욱 방치될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네. 야,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다 미디어는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네. 순기능은 사실은 어떤 교육적인 도구라든지 놀이를 위한 재미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역기능은 이제 미디어 중독.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좋다.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처럼 5살이면 한참 너튜브에 관심 많이 가질 거고, 근데 이제 5살이니까 그렇지. 지금 점점점 연구 결과는 돌 전부터 지금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약 73% 이상 지금 중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 8명은 돌 전부터 미디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 상자를 뚜껑이 열렸네요. 열은 거죠. 자, 그러면 직접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뚜껑을 직접 개봉하신 세 분의 어머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딸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듣고 지내시는 우리 희선 씨. 네. 어떻습니까, 지금 선영이랑 현준이는? 저희 선영이도 많이 봐요. 예. 많이 보는 걸 이제 떠나서 많이 이제 본다는 따라하기 게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네. 이렇게 아까 말한 너튜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통 좋아하거든요.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은 어린이 프로그램도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넘어선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죠. 왜 밥을 하거나 무언가를 엄마가 하고 있을 때는 자기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뭐 저도 눈 깜빡할 사이에 뭐 1시간 넘게 2시간 막 이렇게 보고 있을 때도 있고 너 숙제한다더니 언제 이거 보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이제 7살이니까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서 숨어서 보거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태연이 어머니도 그렇고. 태연이 지금 봐요? 이게 아직 볼 나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열었어요, 뚜껑? 아빠 나빠요? 아빠 나빠요. 뚜껑 아빠가 열었어. 아빠 열었어. 저희 태연이는 좀 신생아 때부터 이제 아빠가 이제 미디어를 접하게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아기가 낮잠을 잘 때 자장가를 틀어주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 자장가를 틀어놓으면 옆에다 놓으면 전자파가 너무 안 좋다며 TV를 켜서 더 큰 걸로 하자. 요즘 스케일을 크게 키우자. TV에도 너튜브도 가능하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도 또 따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고리 틀어서 아기를 낮잠을 재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우는 어떻습니까? 지우 같은 경우에도 지우는 사실 엄마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많이 안 봤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우도 처음에는 먼저 제가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네, 정말 식당에 가면 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돌 지나고 3살 고무렵이 가장 아이 데리고 밥을 먹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남들 다 보는데 어때? 이런 마음으로 뽀로로 알아? 이러면서 묻지도 않는 아이한테 뽀로로야 뽀로로 하면서 먼저 뽀로로를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미디어의 그 판도라 상자를 연 건
엄마 손으로 거의 열었어. 네, 육아의 보조 수단으로 많이 여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첫째니까 최대한 맞아요. 조금 보여주려고 네. 기왕이면 너튜브 말고 예쁘게 그려진 수채화 명작동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찾아서 보여줬는데 재미가 없어. 하나가 둘이 되고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아 보조 수단으로 우리가 네. 이제 비디오를 오픈을 했는데 그게 점점점 가면서 이제 중독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랑 다 같이 고민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사실 뭐 아이들이 지금 뭐 희선 씨나 뭐 나래 씨나 뭐 수연 씨 공통적으로 엄마 손으로 또는 그쵸. 아빠 손으로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너무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는 거죠. 소통을 단절하고 집중할 정도가 이제 중독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때요? 희선 씨네 아이들 큰 아이, 작은 아이. 약간 중독 단계의 위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우선 풀어주지 않으면. 아하. 네. 근데 이제 선혜이 같은 경우는 못 잡아줬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커가면서 유치원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네. 그만큼 보는 시간이 알아서 좀 짧아지고 말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혼내면 이제 이제 알아들을 때가 돼서 조금 그래도 제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왜 지금 사연맘처럼 애기들은 우선 말이 안 통하니까 우선 고집을 부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현준이하고는 많이 고집을 부려서 싸우는 편인데 저만의 노하우가 좀 있다면 현준이랑은 꼭 사전에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이요? 우선 하나만 보자. 다른 걸로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더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주는 거야 라는 걸 사전에 막 많이 약속을 하고 해요. 그러면 좀 제어가 되는데 우선은 제가 바빠서 잠깐 보고 있어 하고 한 2편 이상 3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 너튜브 동영상 엄마의 관리 감독하에 한 편, 2편 보는 정도는 괜찮대요. 근데 안 보는 사이에 뭐 장시간 보면은 못 보게 했을 때 약간 좀 폭력성과 약간 좀 뭐 막 짜증내고 이런 것 좀 경험해 보셨어요? 네, 엄청 짜증나죠. 아하. 이제 3편 이상 진짜 넘어가면 이제 평소에는 하나 보고 이렇게 저에게 미소를 띄면서 하나 더 이런 표정을 지어주거든요. 괜히 막 이래요. 엄마 이러면서 막 네, 맞아요. 그런 걸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애교를 부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지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도를 안 넘었어. 한 3편 보면 그런 대화, 애교 이런 게 없이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꼭 사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장시간 노출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엄마들의 의견들이신데 지우네는 어때요? 지우도 약간 좀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하고 보여주세요? 일단 지우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우는 휴대폰을 전혀 안 봐요. 네, 전혀 안 보고요. 약속을 하고 DVD 한 편. 집에서 텔레비전, DVD 뭐 하나 보자 약속을 하고 보고 이제 끄고 현재는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가 예,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지우도 처음에 이제 식당에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엄마가 그냥 먹여주면 입만 벌려서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자 하고 휴대폰을 끄면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네, 울고 떼를 쓰고 안 보여주고 맛있게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끝이 더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네, 울면서 끝나고. 해피엔딩이 없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끊기가 어렵잖아요, 어른들도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우리가 미디어 중독을 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아이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자기 통제 능력이 좀 안 될 때 휴대폰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감각을 많이 추구하게 되잖아요. 후레쉬 효과라고 그러죠. 뭔가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엄마가 얘기해 준 것부터 훨씬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가 또 이제 안 좋아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돼서 중독의 심리적인 요인은 사실 굉장히 커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 요즘에 그 왜 외식 나온 가족들 중에 이제 뭐 다 같은 이유이겠지만 아이들 테이블 위에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놓으면은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애들이 목이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제가 앞으로도 나올 날이 많은 애인데 벌써 목이 저렇게 그럼요. 제가 지금 거북목 거북이띠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좀 걱정스럽다고요. 그럼요. 우리가 허리 측만증도 올 수 있고 자세가 바르지 않게 네, 한다면 그렇죠. 거북목도 있을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신체적인 것만 변화가 오면 괜찮은데 사실 그 이 미디어 중독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정서적인 것까지 문제가 다 통합적으로 아하. 야기가 돼서 미디어 중독은 사실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근데 현준이 같은 경우는 절제해서 약속한 시간 안에 가자고 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한다 하니까 그런 약속들은 참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지우 어머니도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또 이렇게 딱 몇 시간 수연 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진짜 교과서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옆에 계신 우리 나래 씨 같은 요즘 태연이가 자고 있으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어와갖고 엄마를 기어 넘어서 핸드폰으로 손을 쭉 간다는 이야기를 물 건너 들었어요. 산 건너 가서 제가 항상 이제 휴대폰을 제 베개 밑에다가 두고 자요. 네. 근데 태연이는 오른쪽에서 자는 상황인데 눈 뜨자마자 찾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눈 뜨자마자 이제 본인이 먼저 떴을 때 엄마 아빠가 기척이 없을 때 엄마를 항상 먼저 깨우죠. 네.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흔들어도 저도 너무 사람이다 보니까 일어나기 힘들 그럼요. 때가 많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기가 혼자 심심한가 봐요. 네. 이제 엄마를 넘어서 엄마 자는 베개를 휙 들고 어디 있는지 알았구나. 네. 항상 거기에 두니까 휴대폰이 거기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네. 엄마한테 휙 집어 던져요. 그럼 저는 하면서 깨져요. 커달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물 이제 찾았는데. 막 걸음마 시작하는 우리 태연이도 이러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혼자 동영상을 보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가 어떤 네. 콘텐츠를 즐겨보고 있는지 아이가 뭐 이 너튜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또는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뭔지 아이는 아이만 알고 엄마 아빠는 모를 때 네. 그때 이 소통의 단절이 거기서부터 또 요즘에는 그럼요.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아이들 근처에서 먼저 들여다보는 부모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자, 아이들 콘텐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본 아이들은 먹는 콘텐츠를 그렇게 봐요. 근데 보는 거에서 맞아요. 끝나지 않고 네, 직접 해먹기도 하죠. 온 집안에 있는 먹을 거를 다 꺼내놓고 그걸 딱 놓고서는 그 안에 먹방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먹어. 맞아요. 이런 거 혹시 선영이는 이제 7살이라서 그런지 어린이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바람직하다. 네, 네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면서 사달라고 하고 네네네. 현준이는 어떤 콘텐츠? 현준이는 무조건 공룡. 아직은 공룡 세대. 네, 아직은 공룡 보고 있어요. 아들 덕분에 공룡 이름들 좀 아시겠어요? 네. 알아가고 있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리에. 맞아요. 내 관심 바뀌니까요. 맞아요. 네. 태연이는 요즘에 그러면 즐겨보는 영상은 본인 영상 말고 가장 내 아들이 안정감을 찾는 영상은 뭡니까? 1위는 뭐 말씀하셨듯이 본인 동영상이고요. 아이고, 예. 네. 네. 2위는 요즘에 이렇게 율동이랑 노래랑 같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를 즐겨 보기는 하는데 그 저도 좋아요. 네, 또 영어 버전도 있고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뭐, 영어 공부해. 네, 영어도 영어 있고 뭐 공부 베트남어, 뭐 네. 일본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네. 항상 영어를 틀어주면서 괜찮아 영어 공부하면서 아직까진 건전하게. 네. 네. 그래서 저희 태연이는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도 본인이 보기 싫으면 네. 그냥 놔두고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이제 본인이 놀고 싶은 걸 놀아요. 그래서 거기 하나에 계속 빠져있지는 않아서 네. 예. 저는 중독까지는 안 아유, 되긴 그렇죠, 그렇죠. 하죠.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신 것 네, 같아요. 그게 좀 자주 네. 빈도수가 많아지고 예. 점점 좀 시간이 길어져야 이제 우리가 중독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독으로 사실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동화를 읽어줘도 20분 안에서 다 해주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맞아요. 중독은
20분 넘어가죠? 2시간도 하잖아요. 1시간 넘어가면 벌써 이렇게 됐어? 하고 1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게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해 사실 중독으로 판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력이 아직은 짧아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예방교육, 그다음에 어떻게 규칙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빠랑 같이 상의하셔서 부모님이 먼저 모델링을 보여주시고 이제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게 이미 우리 아이가 너무 중독이다 싶은 부모님들도 네. 사실 간혹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모든 단어 중에 중독이란 단어가 붙으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야 돼요. 야, 이걸 무슨 네. 병원까지 가야 되나? 네. 병원 아니더라도 이거 상담까지 받아야 될 정도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빨리 상담 받아서 네. 빨리 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가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자해를 해요. 네. 네. 자기 조절 능력이 없고 충동성이 더 많이 강해지니까 네. 자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대화로 인해서 타협하고 좀 기다려주고 내 감정을 좀 억누르고 양보하고 이런 친사회적 행동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단순한 행동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더 세지기만 하시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뭐 우리 세 분 패널 여러분들 이야기 또는 우리 김현미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 사연은 아직 그래도 중독의 중증 정도가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너무 크게 고민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휴대전화기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님들은 계속 휴대폰 네. 보면서 애들은 못 보게 하는 경우 네. 이거는 아이들을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반발심이 나오게 아까 되죠.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만 아이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대만에서는요 2세에서 18세 아이들이 스마트 등의 이 과몰입 증상을 보이면 부모와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가 된다. 좋다. 예. 모든 걸 다 돈으로. 네, 우리 다 벌금 내야 되는 부모님들이었어. 해결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회가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로 심하길래 이런 범칙금까지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요. 미디어 중독, 아이들의 중독 정도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보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고요. 더 공감되는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